안녕하세요. 일신사입니다. 저희 채널에는 신박한 사연들이 많이 있으니 많은 분들의 구독 부탁드립니다. 이번 사연은 아기한테 아무것도 안 해준 고모가 자기 아이에게 구걸시키듯이 교육하는 것을 참다 못해 참교육해준 분의 사연인데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요즘 이상한 아이 엄마들 때문에 애먹었던 경험이 있다는 자영업자분들의 글을 가끔 보곤 합니다. 어린아이들 출입을 금지하는 식당이나 카페들도 있다는 얘기도 많이 들리고 하는데 자기 자식은 자기한테나 예쁜 것 아닐까요? 자기가 자기 자식을 사랑하는 만큼 다른 사람들도 자기 자식을 사랑해야 한다고 억지를 부리는 아이 엄마들이 생각보다 많은 것 같습니다. 저도 그런 사람 때문에 한동안 불쾌한 마음 누르며 살았어요. 그런 아이 엄마가 가족이다 보니 다른 가족들 눈치를 보게 되어 나오는 대로 말을 할 수도 없어 답답했습니다. 저희 신우와 있었던 일인데요. 저와 신랑은 20대 중반 사회초년생일 때부터 만나 오랜 연애 기간을 거쳐 결혼을 했습니다. 신랑은 저보다 한 살이 많지만 남자들은 군대 문제로 대학 졸업이 늦잖아요. 그래서 사회생활은 제가 신랑보다 먼저 시작했습니다. 저희는 양가에서 반대하는 사람 없이 무난하게 결혼을 준비하고 많은 사람들의 축하를 받으며 결혼했어요. 결혼한 지 얼마 안 되어서 아이가 생겼습니다. 신우는 신랑보다 2살 어린데 저희가 결혼한 다음 해에 결혼을 했습니다. 신우도 허니문 베이비로 아이를 낳았고 그래서 저희 아이와 신우 아이는 1살 차이가 납니다. 저는 육아휴직이 가능한 직장을 다니고 있어서 막달까지 출근하다가 육아휴직을 받았어요. 현재는 복직한 상태고요. 신우는 임신한 지 얼마 안 돼서 신우네 회사가 육아휴직이 여의치 않았는지 퇴사를 하고 지금까지 전업으로 있습니다. 저희 집과 신우네 집 둘 다 시댁에서 가까워요. 결혼도 양가 도움 없이 신랑과 제가 둘이 모은 돈으로 했지만 육아로 힘든데 가까이 살면서 조금도 도움을 주지 않는 시어머니와 신우에게 약간 서운한 마음이 들기도 했습니다. 서운해하지 말아야지 하면서도 솔직히 서운한 감정이 들더군요. 그리고 아이 낳으면 양가 부모님이 아기 용품을 이것저것 사주신다는데 저희 시어머니는 유모차 하나 사주셨습니다. 신우에게는 정말 기저귀 한 장 받은 것 없어요? 친정 부모님과 저희 언니가 이것저것 신경 써주고 아기 용품도 거의 다 사줬는데 친정과 시댁이 비교가 되니 더 서운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저도 그렇지만 신랑도 서운해하는 것은 마찬가지였어요. 저에게 면목 없다 말하곤 했는데 저는 신랑에게 그런 생각할 필요 없다고 말해 주었습니다. 내 아이 내 눈에 누구나 다 사랑스럽겠죠. 저와 신랑도 아이가 서로 날 닮았다고 우기고 아이 자는 모습을 보면서 서로에게 엄지척을 하며 아기가 너무 잘생겼다고 정말 행복해 했습니다. 이듬해에 신우가 아이를 낳았는데 신우는 임신했을 때부터 저에게 뭐 사줄 것이냐는 말을 농담식으로 하곤 했어요. 그래서 시어머니에게 제가 유모차를 받은 것이 생각나서 유모차를 하나 사주겠다고 말했습니다. 신랑에게 말했더니 우리 아이한테 아무것도 안 사준 고모인데 사주긴 뭘 사준다 했냐고 저에게 화를 내더군요. 시어머니에게 받은 것을 갚는다고 생각하고 신우에게 유모차 사준다 한 것이라고 했더니 신랑은 할머니가 당연히 사줄 걸 사준 것인데 그걸 왜 자기 동생에게 갚냐고 사주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그래도 외삼촌이 조카 태어났는데 아무것도 안 사주는 것은 아닌 것 같아서 신랑 몰래 신우에게 유모차를 주문해서 보내줬어요. 신랑이 사실을 알고 나서 별 말은 안 했지만 탐탁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신우는 아이가 태어난 후에도 저에게 뭐가 필요하다는 말을 종종 했는데 그냥 웃어 넘겼습니다. 시어머니도 옆에서 저보고 사주라고 은근히 부추기셔서 난감할 때가 많았어요. 신우가 외벌이로 살고 있으니 아기 용품 하나 사는 것도 마음 편히 주문하지 못할 수도 있겠다 싶기도 했지만 우리 아이에게 아무것도 사준 것이 없는 것을 생각하면 정말 유모차 외에는 아무것도 사주기 싫었습니다. 저희 아이가 올해 4살이 되었는데 한동안 뭐 사달라는 말을 별로 안 하던 신우가 얼마 전부터 아이를 앞세워서 뭔가를 부탁하거나 뭔가를 사달라고 하는데 정말 얄밉더라고요. 신우네 아이가 아직 말문도 완전히 트이지 않았어요. 우리 아이가 시댁에 갈 때
들고 간 장난감을 신혼의 아이가 가지고 놀고 싶어 할 것을 대비해서 항상 비슷한 장난감을 하나 더 챙겨갔습니다. 신우 아이가 우리 아이 장난감을 달라고 하면 가지고 간 여분의 장난감을 줘서 싸우는 일 없도록 하려고요. 그런데 신우는 형아한테 달라고 해. 이러거나 숙모한테 사달라고 해. 이런 말을 계속했어요. 신우네가 외벌이이긴 하지만 신우 아이가 저희 아이보다 장난감이 적지도 않습니다. 시댁에서 신랑이 아이 데리고 놀이터를 가려고 하면 신우는 삼촌, 저도 데려가 주세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신우 아이가 걸을 줄은 아는데 걸음마가 어설픈 아이 둘을 신랑 혼자 어떻게 놀이터에 데려갈 수가 있겠어요? 둘을 데리고 가는 것은 위험할 것 같고 신랑도 아이 둘 데리고 놀이터에 다녀올 자신이 없는지 그냥 안 가더라고요. 그리고 저희 아이가 옷이나 신발을 새로 산 것을 보면 신우는 우리 땡땡이도 이런 스타일 좋아하는데 이러면서 자꾸 부담스러운 말을 했습니다. 신우가 얄밉기도 했지만 옆에서 오빠가 저거 하나 못 사주냐고 은근히 부추기는 시어머니 말씀도 부담스러웠어요. 신우 아이는 성향이 그런 것인지 뭔가 마음에 안 들면 자지러지게 우는 아이예요. 내 아이가 그렇게 울어도 귀가 따가워서 스트레스 받을 텐데 아이가 그렇게 울어도 신우는 아이를 제대로 달래거나 하지도 않습니다. 할머니나 다른 사람들이 달래주도록 그냥 내버려 두면서 저나 신랑이 시끄럽다고 짜증내지는 않는지 눈에 쌍심지를 켜고 감시해요. 얼마 전에 시댁에서 신우가 또 그 특유의 숙모한테 사달라고 해. 숙모 이거 사주세요. 이 멘트를 하더라고요. 제가 정말 듣기 싫어서 응, 엄마한테 사달라고 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신우가 이런 말을 할 때마다 엄마가 그런 것도 안 사줘? 엄마가 너 안 사랑하나 보다. 이런 식으로 말했어요. 신랑이 옆에서 통쾌하다는 듯이 웃고 그러니까 신우는 애한테 왜 그렇게 말하냐고 하더군요. 애한테 엄마가 안 사랑하나 보다라는 말을 하냐고 정색을 하고 따지길래 고모가 우리 예쁜 땡땡이를 거지로 키우는 것 같아서 그래요. 라고 말했습니다. 방금 뭐라고 했냐고 신우가 소리를 지르는데 애한테 맨날 뭐 사달라고 하라면서 국어라는 걸 가르치고 있잖아요. 라고 했어요. 신우 소리 지르면서 자기 아이한테 거지라고 했다고 난리를 치더라고요. 신랑이 땡땡이한테 그런 게 아니라 네가 땡땡이한테 국어라는 걸 교육시키고 있다는 얘기야. 했더니 신우는 지금까지 유모차 한 대 사준 것밖에 없으면서 너네가 뭔 상관이냐고 소리소리 지르더군요. 고모는 우리 땡땡이 기저귀 한 장 안 사줬는데 우리가 유모차 사줬으면 평생 고마워해야죠. 라고 말했어요. 그런데도 신우는 울며불며 앞뒤 안 맞는 소리만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자기 남편에게 전화해서 저와 신랑이 자기 아이한테 거지라고 했다고 당장 오라고 했습니다. 시어머니가 말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신우도 그렇지만 너희도 말을 잘못했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자기 자식한테 국어를 가르치는 엄마를 참아주기 힘들어서 그래요. 했더니 시어머니도 더 이상 말씀 못 하시더라고요. 옥신각신 하다가 신우 남편이 와서 자기 아이에게 거지라고 했냐고 신랑에게 따지듯이 말하는데 신랑이 상황을 설명해 주었더니 신우 남편은 죄송하다고 하면서 신우와 아이를 데리고 가더라고요. 신우네가 가고 나서 시어머니가 왜 말을 그렇게 심하게 하냐고 하시는데 신랑이 자기 조카를 이상하게 만드는 것을 보고만 있을 수 없어서 그랬다고 말했습니다. 그래도 말을 그렇게 기분 상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시는데 신랑이 엄마 손주 이상한 애로 자라는 거 보고 싶냐고 신우 저러는 거 우리가 다 같이 못하게 해야 한다고 말하고 그래도 우리가 잘못했다고 한다면 우리 더 이상 여기 안 오겠다고 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신랑이 신우가 또 이상한 소리 하면 계속 아이 거지로 키우냐고 뭐라고 할 것이라고 하는데 저도 그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기 자식 자기 마음대로 키우는데 뭐라 할 것은 없지만 남들 짜증나게 해서 민폐를 끼치지는 않아야 하는 것 아닐까요? 저희가 월권을 한 것인지 여러분들이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기 아이가 예뻐 보인다고 누구에게나 특별할 것이라고 착각하는 부모들이 생각보다 많은 것 같네요. 스님과 남편분 말씀 틀린 것 하나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밌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려요. 일신사는 여러분들의 사연으로 제작됩니다. 많은 사연 제보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사연은 아래 메일 주소로 부탁드려요. 사연은 고등학생 손녀 알바비를 아빠에게 갖다 바치라고 난리친 시어머니를 참교육한 며느님의 사연인데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40대 중반 중고생 아이 둘 키우는 워킹맘입니다. 홀 시어머니 계시고 아주버님이랑 신랑 이렇게 이형제입니다. 며칠 전에 시어머니께 화가 나서 막말을 했습니다. 시원하기도 하지만 마음에 걸리기도 하네요. 제가 많이 잘못한 것인지 여러분들께서 판단해 주시기 바라는 마음으로 글을 보냅니다. 저는 아들 하나 딸 하나인데 시어머니는 저희 아이들을 차별하는 행동을 많이 하셨습니다. 같이 식사를 할 경우에 밥상에 맛있는 반찬은 저희 아들 밥그릇 가까이 놔주시는 분이세요. 아이들 한참 자랄 때 아들이 무슨 잘못을 하면 아무 말씀 안 하시면서 저희 딸아이가 시끄럽게 하거나 뭔가를 잘못하면 기집애 가 이런 식으로 비난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남편이 그러지 말라고 하셔도 못 들은 척 하시고 행동의 변화는 없었어요. 이런 것 때문에 시댁에 가기 꺼려졌습니다. 그렇다고 저희 딸아이가 뭔가를 잘했을 때 칭찬도 없이 이러시는 것은 아니었어요. 딸이 학교에서 상장을 받아왔다고 하면 너무 좋아하시면서 칭찬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저희 아들에 비해서 딸이 좀 야무진 편이라 학교 성적도 딸이 아들보다 좋았고 상장을 받아오는 일도 딸이 아들보다 더 많았거든요. 시어머니는 딸이 칭찬받을 만한 일에 칭찬을 해주시긴 하셨지만 은근히 아들이 더 잘하기를 바라셨습니다. 부모인 저희들도 느껴지고 아이들도 느낄 정도로요. 아주버님은 50대 초반이고 일용직, 대리운전 등을 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아주버님에게는 딸이 하나 있어요. 성실하게 회사를 다니고 있었는데 이혼을 하면서 충격을 받아 직장 생활을 못하게 되어 한동안 집에만 있었다고 합니다. 원래 아주버님은 성실하고 좋은 사람입니다. 현재 힘든 상황에서도 언제나 밝은 표정이세요. 아주버님은 원래 멀리 살았었는데 이혼을 하면서 딸과 함께 이쪽으로 이사를 왔습니다. 아주버님 딸아이는 어려서부터 부모가 사이가 안 좋은 것을 보고 자라서인지 나쁜 길로 빠졌었나 봐요. 학교도 안 나가고 그러다가 등교일수 억지로 채우고 졸업했다고 합니다. 부모님의 이혼으로 힘들어 하다가 저희와 시어머니가 사는 곳 근처로 이사를 온 것이죠. 아이가 가여워서 맛있는 것도 사주고 옷도 사주고 둘이 데이트를 자주 했어요. 아주버님이 멀리 살았어서 저희 아이들과 어렸을 때 그리 자주 보지를 못해서인지 처음에는 서로 쑥스러워하더니 점차 친해져서 지금은 친형제처럼 지내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조카 아이가 말투도 그렇고 어휘 선택도 그렇고 아무튼 말을 막 하길래 제가 그런 식으로 말하면 듣는 사람이 무섭다. 그렇게 말하면 못생겨 보인다. 사람들이 너와 친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 들 것이다. 이런 식으로 말했더니 점차 조심해서 말하더라고요. 제가 하는 말을 따라주니 예뻤습니다. 조카와 카톡도 하고 그 아이 남자친구 얘기도 듣고 저도 어린 시절 연애사도 얘기하며 친구처럼 지내게 되었어요. 조카가 언젠가부터 패스트푸드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한다고 하더군요. 아주버님이 이혼 후에 집안 사정이 많이 어려워졌나 봐요. 전처가 돈을 거의 다 가져갔다고 들었는데 아주버님은 그냥 받아들였다고 합니다. 현재는 아주버님이 가진 것도 없고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사람이나 마찬가지인데 딸이 아르바이트를 한다고 하니까 부모 동의서를 써주면서 용돈 많이 못 줘서 미안하다고 하셨다네요. 남편은 아주버님과 가끔 술도 한잔하고 형제간의 우애도 좋습니다. 아주버님 사정이 사정인 만큼 조카 아이가 고등학생 신분으로 아르바이트를 하는 것이 짠하기는 했지만 어쩔 수 없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공부해서 대학 나오고 취업하는 것이 모든 사람의 정석의 길은 아니니까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시어머니가 저에게 전화를 해서 조카가 아르바이트를 어디서 하는지, 얼마를 버는지 물어보셨습니다. 저는 모른다고 대답했더니 시어머니는
그렇게 번 돈은 지 애비한테 잘 갖다 바치고 있대니? 하시는 거예요. 바치다니요. 집 사정이 어려워서 자기 용돈은 자기가 벌려고 어린애가 아르바이트를 하러 다니는 것인데 그 돈을 아빠에게 전부 줘야 하는 것인가요? 그리고 주는 것도 아니고 바치다니요. 제 상식으로는 이해가 가지를 않더라고요. 시어머니에게 조카가 자기 용돈 벌려고 일하는 것이고 월급 받을 때마다 아빠에게 선물도 사주고 그런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시어머니는 갑자기 화를 내시면서 걔가 지 엄마 닮아서 돈 욕심이 많다면서 돈을 벌었으면 애비한테 바쳐야지 지 쓸 거 쓰고 다닌다고 나쁜이라고 시어머니의 말씀에 놀랐습니다. 우리 딸과 아들을 차별하시던 모습이 떠오르고 조카 아이가 남자애였어도 저렇게 말하셨을지 의문이 생기더군요. 그날 저녁 조카가 울면서 전화를 했습니다. 할머니 때문에 아르바이트고 뭐고 하기 싫다고 하더니 자기 엄마에게 가고 싶다고 말하더군요. 울지 말고 작은 엄마 집으로 오라고 했는데 안 왔습니다. 평소에는 제가 오라고 하면 이유도 묻지 않고 오는 아이였는데 그리고 전화를 안 받았어요. 아이가 연락이 안 되니 시어머니, 아주버님 남편 저 이렇게 서로 연락을 주고받으며 걱정하고 있는데 시어머니는 조카 아이가 보나마나 지 엄마 닮아서 남자 따라서 갔을 것이라고 하더군요. 며칠 뒤에 조카에게 집에 들어왔다고 카톡이 왔는데 그 며칠간 어디에 있었냐고 했더니 엄마한테 갔었다고 했습니다. 잘했다고 했어요. 그리고 다음날 저희 집에 와서 걱정하게 해서 미안하다고 하는데 이 착한 애를 집을 나가게 만든 시어머니에게 정말 화가 났습니다. 조카에게는 괜찮다고 엄마 보고 싶어서 다녀온 것인데 뭐가 미안할 일이냐고 했지만 너무 화가 나고 조카가 가여워서 눈물이 났습니다. 조카도 울고 저도 울었어요. 부부가 함께 살 수 없어서 이혼하는 것을 뭐라고 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충격에서 아직 벗어나지도 못한 아이에게 막말을 하는 시어머니는 용서할 수가 없다는 생각이었습니다. 고등학생 아이가 덩치만 어른이지 속은 완전 아기잖아요. 요즘 이혼 가정이 흔하다 해도 부모가 이혼했다는 사실에 아이의 마음이 위축되는 것은 당연하잖아요. 조카 아이가 가고 나서 손발이 떨리도록 화가 나서 시어머니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거두절미하고 도대체 왜 아이에게 그러시냐고 안 그래도 가여운 처지에 있는 아이에게 뭐라고 해서 밖으로 내모냐고 했어요. 시어머니는 개가 지 애미를 닮아서 싹수가 없다고 하시더군요. 조카 아이 착하기만 하다고 아빠한테 용돈 받기 미안해서 지가 돈 벌어서 용돈 쓰려고 한 것인데 그 돈을 아빠한테 갖다 바치라고 하면 아이가 좋겠냐고 말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옛날에 집이 어려우면 다 나가서 돈 벌어다 집에 가져오고 그랬다고 하시는데 정말 어이없었습니다. 요즘이 옛날이랑 같은 줄 아시냐고. 아주버님이 둘이 생활할 생활비도 충분히 벌고 있는데 왜 아이가 자기 용돈 벌려고 나가서 번 돈을 아빠에게 갖다 바쳐야 하냐고. 아이가 남자애였어도 어머니가 그러셨겠냐고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이러시면 자기 엄마 찾아가라고 내쫓는 것밖에 더 되겠냐고. 그렇게 되면 어머니는 아들 며느리 이혼시킨 시어머니라는 오해도 받고 손녀까지 쫓아낸 오해도 받을 텐데 그런 오명을 쓰고 싶으시냐고 정신없이 쏘아붙였네요. 이것들 외에도 많은 말을 했었는데 기억이 잘 나지 않습니다. 며칠간 시어머니 몸이 안 좋다는 얘기가 들리더라고요. 내가 어른에게 대들어서 충격을 준 것이기는 하지만 어른이 몰라서 아이에게 하지 말아야 할 짓을 하는 것은 못하게 해야 하지 않을까요? 남편에게 얘기했더니 저에게 잘했다고 했습니다. 남편도 자기 조카를 제가 엄마처럼 감싸주는 것을 고마워했거든요.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제가 오지랖이 넓어서 이러는 건가요? 어른들 싸움에 아이가 상처받는 것도 모자라서 이 싸움에는 너의 잘못도 있어. 라는 식으로 아이를 괴롭히면 아이가 얼마나 상처가 될까요? 앞으로 시어머니의 행동을 더 지켜볼 것입니다. 막장 며느리 소리를 듣더라도 시어머니의 잘못된 행동은 바로잡아 드리려고 합니다. 혹여라도 제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래요. 감사합니다. 고딩이 알바해서 벌면 얼마나 번다고 아버지한테 갖다 바치다니요. 정말
저도 화가 나네요. 그래도 조카는 작은 엄마의 사랑으로 잘 성장할 것 같습니다. 제가 쓰니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드네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밌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려요. 일신사는 여러분들의 사연으로 제작됩니다. 많은 사연 제보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사연은 아래 메일 주소로 부탁드려요. 사연은 손자 손녀를 차별하지 못하게 했더니 시부모님이 집값을 회수하겠다고 해서 돌려드리고 연 끊었다는 분의 사연인데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30대 중반 딸 하나 키우고 있고 둘째 출산을 앞둔 아줌마입니다. 서울에 살고 있고 시댁은 1시간 정도 거리의 지방입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요즘도 아들아들 하는 집이 있냐고 안 믿으실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드네요. 제가 둘째를 임신 중인데 둘째는 아들입니다. 아들이라는 소리 듣고 시어머니는 전화로 고맙다, 큰일했다, 잘했다 난리셨습니다. 첫째가 딸이라고 싫다는 표현은 안 하셨지만 둘째가 아들이라는 얘기에 이렇게 좋아서 어쩔 줄 몰라 하시는 것을 보니 걱정이 되었습니다. 저는 딸이라고 친가에서 친할머니로부터 차별을 받고 자랐습니다. 평생의 아픈 기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희 할머니는 먹는 것으로도 저와 오빠를 차별하셨지만 저와 사촌 남자 형제들도 차별을 하셨습니다. 저희 엄마는 많이 속상하셨는지 오빠보다 저에게 더 잘해주셨어요. 이런 제 경험 때문에 저는 둘째가 아들이라는 말에 좋아하시는 시어머니의 반응이 그리 달갑지만은 않았습니다. 첫째는 태어난 지 만 3년이 되었습니다. 진통 시간이 길어서 힘들게 낳았습니다. 너무 힘들었던 기억에 다시는 아이 낳지 않겠다고 해서 신랑과 첫째만 키우기로 했습니다. 저희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을 모르시는 시부모님은 아들 하나 낳아야지 하는 말씀을 만나기만 하면 하셨어요. 대꾸하기도 난감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아이가 말도 하고 예쁜 짓도 많이 하니 아이 낳을 때 힘들었던 것이 정말 힘들었나 하는 생각이 들면서 아이를 또 낳고 싶은 마음이 생겼습니다. 남편도 저도 고민 많이 했습니다. 남편은 어렸을 때부터 시부모님 두 분 다 일을 하시고 늦게 들어오셨는데 그것이 너무 싫었다고 하면서 저에게 결혼하면 꼭 전업주부로 있었으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남편이 돈을 적게 벌지는 않습니다. 결혼할 때 집도 시댁에서 해주셔서 갚아야 할 대출금이 있지도 않아요. 결혼할 때 친정에서도 집값의 반을 대겠다고 했지만 시댁에서는 아들 집 한 채는 해주겠다고 극구 사양하셨습니다. 어쨌든 감사한 일이었죠. 남편이 현재 다니고 있는 회사가 복지도 잘 되어 있어서 계속 다닐 수만 있다면 외벌이로 아이 둘 키우며 사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결혼 후에 제가 전업주부가 되어 생활했지만 남편은 저를 무시하거나 하는 일은 전혀 없었습니다. 오히려 존중해주고 퇴근해서 집에 오면 아이를 씻기고 집안일도 해주는 착한 사람입니다. 저도 낭비되는 돈이 없도록 꼼꼼하게 가계부를 쓰며 생활하고 있고 나름 주부로서 살림도 잘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둘째가 아들이라는 소식에 저희 시아버지께서는 동네방네 전화하셔서 자랑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며느리인 제 자랑도 그렇게 하셨대요. 그런데 저는 이 얘기도 전혀 달갑지가 않았습니다. 첫째 임신했을 때는 아이 이름에 대해서 별 말씀 없으셨습니다. 그래서 남편과 상의해서 첫째 이름은 한글 이름으로 지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시아버지 벌써부터 둘째가 태어나면 장명소 가서 이름 짓겠다고 하셨대요. 시어머니와 시아버지께서 둘째가 아들이라고 이렇게 좋아하는 것이 저는 부담스럽기만 했습니다. 혹시 우리 첫째 아이가 할머니와 할아버지가 무의식 중에 하는 행동으로 인해 저와 같은 상처를 입을까 걱정이 앞섰습니다. 남편이 다른 것은 다 좋은데 이 일의 심각성을 제가 몇 번 말했는데 이해를 잘 못하더군요. 시부모님이 좋아서 저러시는 것인데 그걸 이해 못하냐고 해서 저와 말다툼을 한 적도 몇 번 있었습니다. 남편과 얘기 끝에 안 되겠다 싶어서 확실하게 얘기했습니다. 시부모님이 우리 아이들 차별하면 절대 시댁에 가지 않겠다고요. 그때서야 제가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는지 남편은 알겠다고 했습니다. 결국 얼마 전에 시부모님 저희 집에 오셨다가 일이 터져버렸네요.
시부모님과 얘기 중에 이름은 어디 장명소에서 지어다 주시겠다고 하셨어요? 저는 첫째 아이를 한글 이름으로 지었으니 공평하게 둘째도 한글 이름으로 짓겠다고 말씀드렸어요. 우리 집 장손인데 이름을 그렇게 지어서야 되겠냐고 하시면서 이름 짓는 비용 아버님이 다 내실 것이니 걱정 말라고 하셨습니다. 비용 문제가 아니라 아이들을 차별 없이 키우기 위해 똑같이 한글 이름으로 지으려고 한다고 했더니 두 분은 계속 고집을 부리시더라고요. 장명소에서 이름 지어 오시더라도 우리는 한글 이름 예쁘게 지어서 출생신고를 할 것이니 괜한 수고하시지 마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때부터 시아버지 소리 지르시며 화를 내셨습니다. 우리 집 장손 좋은 이름 지어주겠다는데 며느리가 나서서 이런다고 하시고 시어머니는 시아버지의 성의를 무시한다고 뭐라 하셨습니다. 저는 다른 건 모르겠고 우리 아이들이 성별에 따라 차별을 받는 일은 없도록 할 것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결국 시어머니가 더 화가 나셔서 저희에게 결혼할 때 준 것들 전부 회수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안 그래도 둘째 태어나면 할머니 할아버지 차별 때문에 첫째가 불쌍해질까봐 시댁에 안 가려고 했는데 잘 됐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집값은 돌려드릴 테니 손주들 볼 생각 마시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시부모님은 한참 남편과 옥신각신하다 가셨어요. 친정에 바로 전화드렸습니다. 저희 엄마도 제가 차별받고 자란 것을 마음 아파하며 사셨던 분이라 바로 집값 줄 테니 시댁에 돌려드리라고 하셨습니다. 친정부모님은 나중에 딴소리 안 나오게 저희 엄마가 남편과 집을 매매하는 것으로 하자고 하시고 집값을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 돈 받아서 남편이 시부모님께 집값 돌려드리라고요. 그리고 저에게 집을 증여해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신랑이 시부모님께 전화로 이렇게 진행할 것이라고 말씀드렸답니다. 시어머니는 저에게 전화해서 손주 예뻐서 하시는 것을 가지고 이런다고 하셨는데 저는 손주를 차별하며 예뻐하셔서 어쩔 수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전화하셔서 둘째 이름 너희 마음대로 하라고 하시며 두 손 두 발 다 들었다고 하시길래 첫째 아이에게 상처를 줄 수 없어서 제 결심에는 변함이 없을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신랑은 제 눈치만 보고 있어요. 말로는 제 뜻대로 다 할 것이라고 하지만 자기 부모님 속상해 하시는 것에 대해 걱정하는 것도 있겠죠. 저도 사람이라 둘째가 곧 태어나면 아이들에게 공정하지 못하게 대하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 아이들 중 하나가 이유 없이 차별받는 것은 정말 싫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차별인지도 모르고 그 차별이 아이에게 어떤 상처가 되는지도 모르는 사람들과는 우리 아이들이 만날 수 없도록 할 것입니다. 제가 겪어봐서 그 마음 잘 알거든요. 스님 결정, 옳은 결정입니다. 단호하게 실행에 옮기시는 것도 잘 하시는 일인 것 같아요. 순산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밌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려요. 일신사는 여러분들의 사연으로 제작됩니다. 많은 사연 제보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사연은 아래 메일 주소로 부탁드려요. 이번 사연은 초등학교 때 쓰니님을 괴롭혔던 초등 시절 선생님을 갑과 을의 관계로 다시 만나게 되어 시원하게 사이다를 날린 사연인데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안녕들 하십니까? 제가 도리상 잘못인 것은 알지만 제가 한 행동에 대해 많은 분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고 싶어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일단 상황을 설명드리자면 저는 40대 초반 유부남이며 작은 건물 건물주입니다. 서울 역세권에 있는 건물이고 제가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시작한 사업이 잘 되어 모은 돈과 부모님께 물려받은 재산 중에서 일부를 매매한 돈과 어느 정도 대출을 끼고 몇 년 전에 건물을 매입했습니다. 제 건물의 상가 점포들은 역세권이라서 그런지 임대도 잘 되어 전층의 모든 점포가 비지 않습니다. 일단 제 건물이 그런 상황인데 1층에 두 점포가 있습니다. 두 점포는 작은 식당이 임대를 들어와서 운영되고 있는 중입니다. 그 중 하나는 브랜드 피자집이에요. 그 피자집 사장은 저랑 나이 차이가 많이 나지 않는 젊은 친구입니다. 세입자인데도 건물주인 저에게 거침없이 말하고 행동을 했어요.
저는 워낙에 저보다 어린 친구들의 그런 패기를 좋아하는 사람이라 그 친구를 나쁘게 보거나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피자집 사장인 그 친구 외에도 제 건물에 임대를 들어와 있는 모든 세입자들의 건물에 대한 어떤 컴플레인도 바로 해결해 주려고 노력해 왔어요. 어쨌든 그 피자집 사장이 2년 전에 저와 2년 계약으로 임대차 계약을 했습니다. 그렇게 계약을 한 후 1년 뒤에 자신의 사업자에 동생과 동업으로 동생 이름도 넣어야 할 일이 생겼다고 저에게 임대차 계약을 동생 이름도 넣어서 다시 하자고 해서 2년 계약으로 그렇게 해줬습니다. 그리고 1년 되어가는 얼마 전 그 피자집 사장인 친구가 저에게 전화를 해서 계약 기간이 만료되면 점포를 다른 곳으로 이전한다고 가게를 빼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새로 계약서를 작성한 것만 생각하고 아직 계약 기간이 1년 넘게 남았는데 뭘 벌써 이야기하냐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 계약이 아니라 처음에 세입자로 들어올 때 2년 계약을 한 것을 얘기하며 그 계약서의 계약 기간을 말하는 것이라며 화를 내더라고요. 화를 내지 말고 만나서 얘기를 하자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친구는 저에게 반말을 섞어가며 건물주 갑질이라고 더 화를 냈어요. 제 건물이 세입자 하나가 빠지면 바로 세입자가 들어오는 곳이라 계약 기간이 남아 있더라도 빼달라면 바로 빼주고 다른 세입자에게 세를 주면 됩니다. 그래서 빼주려고 했는데 저에게 그렇게 다짜고짜 화를 내면서 이야기를 하니 저도 기분이 나쁘더라고요. 기분이 나쁘던 안 나쁘던지 간에 젊은 친구가 먹고 살기 위해 열심히 일하는 것이 보기 좋았던지라 그 피자집 사장 친구가 하겠다는 대로 해주려고 했습니다. 그 다음날 그 친구에게 전화가 왔더라고요. 저녁에 자기 가게에서 만나서 얘기를 좀 하고 싶다고요. 알겠다고 하고 퇴근 후에 제 건물 피자집으로 갔습니다. 가서 보니 그 사장 친구와 어떤 어르신 한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 어르신은 그 친구의 아버님이라고 했습니다. 그 친구의 아버님이 저를 보자마자 화를 내시면서 가게를 세입자 사정에 맞춰서 빼줘야지 있는 사람이 그래서야 되겠냐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어르신은 또 하시는 말씀이 당신이 교육계에 몇 년을 몸담고 있었다. 이 건물의 관할구의 구청장이 당신의 친구 동생이라 당신의 말 한마디면 이 건물 전체를 빈점포로 만들 수 있다. 등등 말도 안 되는 협박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피자집 사장 친구와 전화한 내용을 얘기하며 안 빼주려고 한 것이 아니라고 겨우 설명드렸습니다. 제가 설명을 하려고 하면 그 어르신이 자꾸 제 말을 끊고 당신의 인맥이 어마어마하다고 얘기하셔서 정말 간신히 설명드렸습니다. 그렇게 설명을 드렸는데도 당신의 아들인 피자집 사장 친구가 아직 어려서 세상 물정을 모르는데 그런 아이한테 그렇게 돈을 뺏어 먹으려 들면 안 된다고 훈계까지 하더라고요. 대화 방식이 일방통행인 그 어르신의 태도에도 좀 짜증이 났지만 제가 해달라는 대로 해준다고 하는데 계속 제가 큰 잘못을 한 것인 양 말씀하시는 것에도 정말 화가 났습니다. 그 어르신의 말을 들으며 어르신의 얼굴을 자세히 보다 보니 많이 낯이 익더라고요. 그리고 피자집 사장 친구와 계약서를 쓸 때 그 친구의 성이 윤 씨라는 것이 기억이 났습니다. 그래서 그 어르신에게 제가 여쭤봤습니다. 혹시 퇴직 전 직업이 선생님이셨냐고요? 맞다고 하시면서 그걸 어찌 알았냐고 하시더라고요. 저희 초등학교 3학년 때 담임 선생님이셨습니다. 선생님께서 저에게 얼마나 잘해주셨는데 있겠습니까?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 그 선생님과 있었던 일들을 몇 가지만 적어볼게요. 1학기 개학한 지 며칠 안 된 날, 점심시간에 운동장에서 신나게 친구들과 놀고 들어왔는데 선생님이 저와 몇몇 남자아이들을 앞으로 나오라고 하더라고요. 다짜고짜 저와 친구들을 쌍따귀를 3대씩이었습니다. 별이 번쩍 보이더라고요. 누구한테 맞아서 별이 보였던 것은 그날이 처음이었습니다. 선생님이 저희에게 여자아이들 놀리고 도망친 것 때문에 저희에게 이러시는 것이라고 한 번 더 그런 일이 생기면
더 심하게 혼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저는 여자아이들을 놀리고 도망친 적이 없었어요. 말씀드리고 싶었지만 선생님이 무서워서 말씀 못 드렸습니다. 그리고 변명이 통하는 선생님이었다면 아이들을 때리기 전에 먼저 그런 짓을 했냐고 물어봤겠죠. 그 선생님에게 다른 남자아이들도 많이 맞고 혼났지만 저는 유독 더 많이 혼났습니다. 수업 시간에 기지개를 켰다가 끌려나가 싸대기가 날라왔고요. 수업 시간에 화장실을 가고 싶다고 얘기했다가 나중에 단체 생활 못할 놈이라는 소리를 들으며 선생님의 발길질에 넘어진 적도 있었습니다. 어느 날은 여자아이들 앞에서 욕을 썼다고 체육 시간에 주전자에 물을 담아 피구 라인을 그리고 있는 저에게 빨리빨리 안 그린다며 저를 발로 차서 넘어뜨리기도 했습니다. 체육 시간에 연 날리기를 하는데 연을 날리며 얼레를 쥐고 뒷걸음질로 걷다가 다른 여자아이와 부딪혔다고 주위를 살필 줄 모르는 놈이라는 소리를 들으며 맞기도 했어요. 그때는 제가 정말 못난 놈인 줄 알았습니다. 거의 매일을 선생님에게 혼나고 맞고 했으니까요. 저희 부모님은 제가 선생님에게 맞거나 혼났다고 얘기하면 이유도 듣지 않고 네가 뭘 잘못했길래 선생님한테 혼나? 이놈 새끼야! 하면서 저를 혼내시는 분들이었던 터라 이렇게 선생님께 별 이유도 없이 맞고 혼나고 해도 부모님이나 형제들에게 이야기를 하지도 못했습니다. 저는 3학년 1년 내내 우유당번, 난로당번이었습니다. 반 친구들의 우유를 배급받는 학교 창고에서 우유를 받아다가 반으로 매일 가지고 가야 했고요. 겨울에는 난로에 넣을 장작과 조개탄이 담긴 양동이를 교실로 가지고 와서 난로를 피우고 수업이 모두 끝나면 난로의 불을 끄고 난로 안의 재를 퍼서 버리는 곳에 버리고 난로 주변 정리하고 집으로 돌아와야 했습니다. 물론 난로 당번을 하는 데 있어서 일을 잘 못하면 선생님은 저희 뒤통수를 손바닥으로 치거나 발로 엉덩이를 걷어찼고요. 봄비가 오던 어느 날에는 저희 아버지께서 저를 학교 앞으로 데리러 오셨었는데요. 차를 가지고 오셨었어요. 저희 아버지와 차를 타고 집에 가는 모습을 그 선생님이 봤나 봐요. 그 다음날 저에게 네 애비란 사람은 그렇게 차도 타고 다니면서 선생님을 한 번 안 찾아온대냐? 하면서 제 꿀밤을 때렸습니다. 그 이후에 저를 더 괴롭혔고요. 그 시절에는 가정환경 조사를 해보면 아빠가 차가 있는 사람이 한 반에 두세 명 있을 시절이었거든요. 그런 집이면서 왜 부모가 안 찾아오냐며 그 선생님은 저를 더 괴롭힌 것이라는 걸 나중에 커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 외에 수많은 이유들로 그 선생님에게 혼나고 맞고 했는데 지금 당장 기억나는 것들 중 일부가 이 정도입니다. 저는 초등학교 3학년 때 결석이 참 많았는데 월요일 아침에는 정말로 열이 나고 토하고 하는 날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결석을 하는 것이 결정이 되면 정말 몸이 아팠던 것이 씻은 듯이 나았습니다. 저희 형제들은 이때 제가 결석했던 것이 학교 가기 싫어서 엄살을 부렸던 것이라며 아직도 저에게 월요일에 아프지 않냐고 놀리곤 해요. 그때 제가 선생님이 무서워서 학교가 가기 싫은 부담감에 몸이 진짜로 반응을 해서 열이 나고 아팠던 것이었다는 것을 대학 때 심리학 과목을 듣다가 알게 되었어요. 어린 나이에 제가 뭔가를 어렴풋이나마 알았었는지 4학년 때부터는 학년 초에 학부모 회의 때 저희 어머니에게 꼭 선생님을 찾아가 달라고 얘기했었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선생님을 뵈면 꼭 촌지를 드리는 분이라는 걸 제가 알고 있었거든요. 그렇게라도 해서 선생님한테 괴롭힘 당하지 않으려고요. 그 무섭고 괴로웠던 초등학교 3학년이 끝나고 4학년, 5학년이 되어서도 복도에서 그 3학년 때 선생님을 만나면 자동반사로 몸이 떨리고 무서웠습니다. 그리고 중학생이 되고 고등학교를 지나 성인이 되면서 그 무서웠던 3학년 때 담임 선생님은 제 분노의 대상이 되었죠. 나중에 그 선생님을 길에서 마주치면 그 인간 내가 깜빵에 가더라도 어디 한 군데 부러뜨리고 만다.
내가 크게 성공해서 명사가 되어 TV는 사랑을 싣고에 출연해서 이 선생님을 찾아달라 해서 카메라 앞에서 그 선생님을 개망신 주겠다 등등의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30쯤부터는 그 선생님에 대한 분노도 좀 약해져서 가끔 생각날 뿐 마음속에 그렇게 큰 자리를 차지하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이렇게 제가 다시 이 은사님을 만나게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그것도 건물주와 세입자의 아버지로요. 그래서 선생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선생님의 제자였다고요. 그랬더니 엄청 반가워하면서 저에게 피자집 사장 친구가 은사인 본인의 아들이니 나갈 때까지 월세를 안 받았으면 좋겠지만 그게 어려우면 월세도 좀 깎아주고 잘해달라고 하더라고요. 정말 욕이 튀어나오는 것을 억지로 참고 얘기했습니다. 원래 계약과 상관없이 나가겠다고 할 때 보증금 돌려주고 나가도록 해주려고 했는데 선생님의 아들이라서 계약 기간 다 채울 때까지 월세를 받겠다고요. 그 전에 다른 세입자를 피자집 사장이 직접 구해오면 나갈 수 있도록은 해주겠다고 하고요. 그 말에 선생님은 자신에게 배웠다면 이런 나쁜 인성을 가질 리가 없는데 어쩌다가 사람이 이렇게 못돼 먹어졌냐고 저에게 막 뭐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드님 앞에서 대쪽 같은 선생님의 이미지로 남고 싶으면 더 이상 말씀하시지 말라고 했습니다. 아드님 앞에서 망신당하지 말고 그 입 조심하시라고도 하고요. 그랬더니 그 선생님은 아무 말 안 하더라고요. 그렇게 못된 선생님으로 행동했던 것이 제 담임을 맡았던 때뿐만이 아니라는 것을 자신도 잘 알고 있었나 보죠. 그렇게 얘기하고 피자집 사장 친구에게 저와 아버님의 얘기를 옆에서 들어 내 의지를 알 테니 더 이상 얘기 안 하겠다고 얘기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피자집 사장인 친구에게 전화가 와서 가게를 빼달라고 계속 하길래 절대 그렇게 해줄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 피자집 사장도 어린 친구가 먹고 살겠다고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제가 설마 가게를 안 빼주겠습니까? 근데 저에게 그리도 모질게 굴었던 초등 시절 선생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게 되니 그 친구가 해달라는 대로 안 해주고 싶고 골탕 먹이고 싶고 하는 마음만 드네요. 그래도 그러면 안 되겠죠.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후기입니다. 제 글이 이렇게 여러분들께 큰 관심을 받아서 사실 놀랐습니다. 저에게 몇 살이냐고 물으시면서 그 윤씨 선생님 이름을 말해봐라. 나도 윤씨 선생님에게 심하게 당한 적이 있다 하시는 분들도 있었고, 제 마음의 평화를 위해서 가게 빼주고 얼른 잊으라 하시는 분들도 계셨네요. 여러분들 덕분에 마음이 한결 편안해졌어요. 그리고 후기가 궁금하시다는 분들이 많아서 또 글을 적습니다. 그 피자집 사장인 친구가 다음 날도 전화가 왔습니다. 저에게 은사님의 아들인 자기에게 이렇게 냉정하게 굴 수 있는 거냐면서 따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친구에게 너희 아버지는 내 은사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이든 내일이든 아버님과 함께 다시 한번 만나자고 얘기했고요. 그랬더니 잠시 후에 전화가 와서 그날 저녁에 그 친구의 아버님인 그 선생님이 피자집으로 오기로 했다면서 저에게 퇴근길에 와달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퇴근길에 피자집으로 갔습니다. 그 선생님을 만나자마자 제가 선생님에게 괴롭힘 당했던 것을 기억나는 대로 쏟아냈습니다. 그 아들인 피자집 사장이 많이 놀라더군요. 제가 또 그랬습니다. 선생님이 자기 기분에 따라 아이들을 화풀이 대상으로 삼고 촌지나 바라고 하는 버러지 같은 짓을 해서 다른 애꿎은 선생님들도 싸잡아서 선생질한다는 소리를 들었던 거라고요. 선생님에게 배웠던 그 많은 학생들 중에서 선생님한테 해코지하려고 벼르는 사람이 적지 않을 테니 명대로 살고 싶으시면 밖에 다니실 때 조심해서 다니시라고요. 당신이 선생님으로 퇴직하셨다는 것을 될 수 있으면 남들에게 숨기시라고요. 그리고 제가 피자집 사장에게 얘기했습니다. 너희 아버지가 청렴한 선생님으로 퇴직하신 것으로 너는 알고 있을 텐데 내가 이렇게
사실을 말함으로써 너희 그 아버지에 대한 믿음을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하지만 너희 아버지는 인간 이하의 사람이라고요. 여기까지 말했더니 선생님이 뭐라 얘기하려 하길래 제가 무슨 말이든지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선생님이 저에게 했던 악마난 할 법한 말과 행동들에 대해 시치미를 뗀다고 그 일이 없었던 일이 되지도 않을 것이고, 혹시 나에게 사과를 하려는 것이면 내가 당신 같은 인간의 사과는 안 받아줄 것이라고요. 이렇게 나도 나이가 어느 정도 들고 나서 만난 걸 다행으로 알라고요. 내가 20대 때 선생님과 만났으면 선생님 어떻게 됐을지 모른다고요. 그렇게 얘기하고 피자집 사장에게 저런 사람의 아들인 너와도 오래 관계를 유지하고 싶지 않으니 이번 달만 있고 보증금 돌려줄 테니 나가고 싶으면 나가라고 했습니다. 선생님과 그 아들 둘 다 아무 말 안 하더라고요. 그리고 피자집에서 나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으로 돌아와서 와이프에게 이 이야기를 전부 했습니다. 그랬더니 와이프가 저를 위로하려고 한 말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그 늙은이를 그냥 뒀어? 패버리지! 하더라고요. 제가 연애 시절부터 와이프에게 그 선생님에게 당했던 것들을 종종 얘기했었거든요. 그 선생님을 패버리지 그랬냐는 와이프의 말이 저를 위로해주기 위해서 한 빈말이겠지만, 그렇게 해서 뭐 하겠어요? 그래서 그냥 웃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와이프가 계속 저를 대신해서 화를 내주고 그 선생님을 욕해주고 하는 중에 저도 마음속으로 제 어린 시절을 감싸주고 보듬어주고 했습니다. 누구에게도 얘기하지 못하고 선생이라는 악마의 악한 짓을 혼자 감내하던 10살의 저에게 너는 아무 잘못도 없었다고 얘기해 줬고요. 그리고 완전히 잊는 것이야 힘들겠지만 저희 초등학교 3학년 때의 생활도 힘들고 괴로웠던 기억만이 아닌 그냥 내 인생에서 한 기간으로만 기억해 보려고요. 여러분들께서 저를 위로해 주시고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한 방향을 알려주셔서 잘 해결된 것 같습니다. 댓글 남겨주신 여러분들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댓글 남겨주신 분들의 말대로 쬐금 가졌다고 잘난 척하는 사람이 아닌 착한 건물주가 되겠습니다. 아픈 기억이 있었지만 잘 이겨내고 조물주 위의 건물주가 되셨군요. 조물주 위에 계신 분이라서 그런지 아량도 넓으시네요. 앞으로도 쓰니님을 크게 위해 주시는 아내분과 행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밌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려요. 일신사는 여러분들의 사연으로 제작됩니다. 많은 사연 제보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사연은 아래 메일 주소로 부탁드려요.